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시작되어 왔다는 등축제. 깜깜한 밤을 수놓는 여린 빛이 참 아름답죠. 특히 물 위에 등을 띄우는 유등축제는 등의 맑은 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더 화려합니다. 이 유등축제를 놓고 진주시와 서울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에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실 시간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 통증도 적고 전조 증상도 뚜렷하지 않아 늘 신경 써야 하는 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희한의원 송미덕 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봅니다. 또 운동하고 삽시다 시간에는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살이 찌면 몸 여기저기에 줄무늬 같은 흔적이 남는데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상담 그리고 운동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울시에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서울시하고 경남 진주시가 등 축제를 놓고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등 축제는 어떤 축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등축제는 사실 지난 2009년 11월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세계 등축제였습니다. 네. 이제 한국 방문회와 연계시켜서 행사가 이뤄졌고요. 이제 2011년도부터 명칭을 서울 등축제로 바꿨고요. 네. 올해로 벌써 5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시의 대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해에는 거의 국내 관광객이 이제 외국인들한테 너무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네. 250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고, 저희가 이제 청계천에서 열리고 있고요. 예. 올해에는 지금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네. 이제 한성 백제의 꿈이라는 주제로 백제 600년 수도 변천사를 표현하는 등을 포함해서 서울 시민과 국내 관람객의 즐거움을 좀 선사해 드릴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주시의 경우에는 매년 10월쯤에 진주 남강 유등축제라고 그런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것이 등축제의 원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등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진주시에서 하고 계신 주장이 사실 전혀 좀 근거가 없고요. 네.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시는 분들 통해서 과연 등축제 원조가 진주 남강 유등 축제인지 이런 걸 좀 조사를 했는데요. 전문가들 의견은 사실 등축제는 당초 불교 영향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보편적인 축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기술자 분들이 주로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주에서 태어난 토속적인 대표 축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진주에서 2000년부터 유등축제를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도
뭐 밀양문화재랄지 뭐 경주 신라문화재, 예. 뭐 부여 백제문화재 등에서 이렇게 유등을 활용한 예. 축제가 실제 행해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등축제는 그 서울시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시적으로 개최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 말. 네, 이것도 사실 진주시에서 서울시한테 등축제 그만하라고 네. 주장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것도 저희가 역시 이제 문서를 다 찾아봤죠. 네. 그랬더니 그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은 없고요. 네. 오히려 2010년도에 서울 등축제를 하면서 진주 남강 유등 축제의 모방이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걸 문서로 공식적으로 통보한 그런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뭐 안 하겠다 한시적으로 네. 하겠다 이런 약속은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지금 방금 서울 등축제가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시는 또 모방했다고 또 주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진주시에서 이제 별도로 막 그 팜플렛도 만드셔가지고 네. 11개 등을 모방했다 뭐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계신데 사실 좀 사실과 다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11개 등에 대해서 막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 이제 이 숭례문하고 공북문 이렇게 네.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오히려 숭례문을 네. 2001년도에 저희 서울에서 먼저 전시를 했었고요. 네. 뭐 뽀로로 캐릭터 등이랄지 네. 소은지 붙이기 행사 등, 뭐 소망등 터널, 뭐 학등 이런 것도 역시 서울시가 진주시보다 먼저 네. 전시를 한 그런 기록이 있었고요. 네. 그 11개 등 중에 이제 2개 기관은 저희가 그 등축제를 하면서 네. 서울시가 모든 등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구간을 정해서 네. 일부 구간은 뭐 조계종이나 이렇게 뭐 천태종 네. 이런 데서 만든 등을 갖다 놓기도 하고 네. 또 지방 자치단체가 만든 등을 갖다 놓기도 하는데 이제 뭐 용등이나 뭐 제천시 상징 등은 제천시하고 천태종에서 자체 제작해서 예. 축제에 이제 공동 참여하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뭐 그걸 이제 서울시가 그 진주시에 네. 유등을 모방했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나머지도 뭐 슈퍼맨 캐릭터랄지 스파이더맨 캐릭터 이런 등도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적인 좀 소재의 등이 아니냐. 예. 그래서 진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좀 억지 주장이다. 예.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또 서울 등축제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쇠퇴하고 그 때문에 진주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번 그 시장님 1인 시위 하실 때도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막 상인 뭐 이런 분들이 한 30분 정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개최 시기도 다르고 예. 진주 유등축제가 10월이면 저희는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 장소도 다르고 예. 또 전시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네. 크게 그 뭐 서울 등축제를 한다 그래서 막 지역 경제에 예. 위협까지 되겠냐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예. 또 실제 그 문화관광부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이제 그 서울 등축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관람 인원이 250만이었는데요. 예. 지난해에는 280만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람객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예. 관람객이 많이 오시면 아무래도 뭐 물건을 구입한달지 숙박이랄지 뭐 음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어쨌든 상권은 좀 더 도움이 되니까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한편으로는 또 서울시가 왜 지금에서야 진주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서울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맏형이고 예. 또 이 집안으로 보면 큰형님 격이어서 네. 이제 진주시가 자기 그 축제를 예. 좀 더 네. 그 세계적인 축제로 네. 도약해 가고자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언론의 뭐 비방 활동이랄지 네. 이런 왜곡된 주장이 좀 반복되고 있고 네. 이제 막 급기야는 뭐 시청 그 점거까지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서울시도 이제 그동안은 그 물밑으로만 네. 이제 우리 과장이 가서 뭐 4차례나 방문하면서 예. 진주시나 경남도청에 이제 좀 상생할 수 있는 네. 양축제를 좀 상생시키도록 해보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협력하려고 했는데 예. 그쪽에서는 계속 지금 오히려
상생이 아니고 네. 이건 우리 축제니까 예. 서울시는 등축제를 그냥 중단해라. 유일하게 이제 그 말씀만 하고 계셔서 예. 서울시 입장을 좀 밝히게 된 거고요. 예. 사실 지금도 이제 시장님께서는 예. 어차피 저희가 그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주시하고도 이렇게 갈등 관계로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예. 뭐 상생 협약을 통해서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을 좀 모색하기를 희망하고 계시고 예. 저희 생각에 이제 그 진주 등축제를 저희 서울시가 뭐 홍보를 지원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저희 청계천에서 서울 등축제를 할 때 예. 진주시의 그런 진주 유등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별도로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함께 그 진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기를 지금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결국은 진주시하고 서울시하고 좀 시차를 두고 등축제를 벌이는 방향으로 가겠군요. 네, 현재도 사실 시차를 두고 있어서 이제 네. 서로 저희가 진주시 유등축제 하는 기간에 서울 시민들께 좀 많이 알려서 네. 진주를 좀 방문해서 그걸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네. 발전적인 방안으로 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는 생생 리포터 현장입니다. 오늘은 진소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요즘 점심시간에 뭐 드실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단돈 5,000원으로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카페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예, 바로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통인시장 도시락 카페인데요. 통인시장 내에서 뷔페 형식으로 반찬을 구입해 별도의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아주 독특한 방식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입을 하고 식사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이 도시락 카페에서는요, 전용 화폐로 엽전을 사용합니다. 네. 이 엽전이 한 개 500원인데요. 엽전 10개짜리 꾸러미를 먼저 구입하시면 일회용 식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이 식판을 들고 시장 내에 있는 가게들에 들러서 원하는 반찬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렇게 구입한 반찬 가지고 통인시장 내에 카페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이곳 분위기 어떤지 현장 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밥 4개, 국 2개 해서 엽전 12개 주시면 돼요. 아이스 커피 하나 오고 사이다 2잔 있죠? 네, 500원 할인해 드렸어요. 그러면 음료 판매도 하고 있고요. 커피나 뭐 기타 음료 여기저기 저희가 판매하는 음료 다 도시락 카페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에게는 500원씩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종류에 관계없이요. 착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2개. 맛있게 먹어요. 2번, 2-3번 먹을 수 있는 게 엽전 하나. 특정 메뉴, 강정이나 샐러드 이런 거 엽전 2개. 샐러드 내가 잡채할게. 샐러드 2개네? 2개요? 2개. 아, 2개 여기 2개요? 내가 잡채. 이거. 맛있어 보인다. 많이. 남의 떡이 맛있어. 작아요? 여기다 내려, 아줌마가 저. 하나 먹고. 알려드리려고요. 네. 다른 거 남기면 안 돼요. 맛이 담백하고요. 여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찬을 제가 좋아하는 걸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소박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점심 밥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반찬들이 깔끔해서 이렇게 보기에도 맛있고 먹어서도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반찬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밑반찬은요, 보통 엽전 1개 500원으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예. 생선이나 떡갈비 같은 그런 메뉴들은 엽전 2개에서 4개 정도의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가격도 비교적 싼 것 같고 매일 다른 반찬을 또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네.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요. 이 점 주의해서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평일 점심에 갔었는데 손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더라고요. 네. 대학생 동아리부터 또 주변에서 일하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손님들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이제 나물류하고 뭐 이런 거 골랐죠. 직장에서 이제 그렇게 멀지 않고 가끔씩 와요. 맛 좋죠. 사실은 이제 전통시장 자체가 올 기회가 잘 없는데 여기 이제 사장님도 그렇지만 많이 주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1인당 한 5,000원 정도면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도 있는데 집밥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좀 알려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떡갈비랑요, 제육 떡밥. 아까 전에 만두 다 먹었는데 만두하고 오징어 젓갈하고 이렇게 엽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소꿉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재밌게도 둘이서 5,000원으로 나눠 먹고 있어요. 반찬이 이게 500원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짜지도 않고 담백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밥까지 다 포함해서 7,000원이요. 7,000원으로 저 혼자 먹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딸이랑 먹고 지금 배불러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같이 모두 사 먹고 그러니까 막 신나고 좋아요. 그냥 보통 재래시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었어요. 딸이랑 같이 데이트가 가능한 그런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엽전이나 이런 도시락 카페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 많이 오고 이렇게 재래시장이 이제 대기업 SSM 마트들에게 되게 밀리고 있는데 이런 좀 자구책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서 앞으로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를 많이 찾게 되는데 이렇게 이색 체험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한 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상인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서 실질적인 효과를 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도시락 카페를 운영하는 곳은요. 통인 커뮤니티라는 마을 기업이라고 해요. 네. 그 마을 기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마을 기업은요,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합니다. 네. 이 통인 커뮤니티 덕분에 통인시장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매력과 또 이색 경험까지 제공하는 그런 도심 속 관광지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온다는데요. 통인 도시락 카페 심계순 관리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오셔서 다들 재미있다. 일단은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밌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도시락 카페를 하기 전까지 저희 통일시장이 많이 침체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주변 여건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또 경기적으로도 많이 좀 침체됐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시장의 특성을 좀 살려보고 또 주위에 관광객들을 좀 끌어보자 해서 저희가 상인에서 적극적으로 반찬 가게가 많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도시락 카페를 운영하게 됐어요. 도시락 카페를 하면서 눈에 띄게 지금 시장의 방문객 연령층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기존에 그 50대, 60, 70대 뭐 주부들님만 찾아주신 그 전통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어린이부터 또 외국인, 또 연세 있으신 분 다양한 계층이 지금 많이 시장에 지금 방문하고 계세요. 일본 손님들 많이 오시고 대만, 뭐 중국, 또 심지어 뭐 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볼거리, 또 즐길거리, 먹거리가 많은 전통시장으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그 반찬을 파는 가게들은 매출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네. 가맹점이 아닌 가게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 도시락 카페 덕분에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늘었는데요. 네. 실제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효과를 보는 점주들이 의외로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잘 되는 곳만 잘 되고 아닌 곳은 오히려 더 손님이 줄어서 네. 업종 간 매출 차이가 커졌다는 점이고요. 네. 둘째는 매스컴을 타고 난 뒤로 손님이 늘어나면서 통인시장 임대료가 비싸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세 상인들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 통인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건어물
메리치도 팔고 다 팔아. 더 안 돼, 우리들은. 동네 주민들 복잡해서 오도 못해. 잘 되는 가게는 잘 되고 안 되는 가게는 안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지. 도시락 카페 손님이 많으니까 기존에 있던 손님들은 막 시끌시끌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야 될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기존의 장사는 좀 덜 되죠. 매출이 그 도시락 카페 사가는 사람 것만 늘은 거예요. 반찬 파는 데만 좀 유리를 하지 딴 데는 이 도시락 카페하고 상관이 없어. 딴 업종은. 저희 집은 가맹점이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 이제 방앗간이에요. 도시락 손님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다른 이 점포들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고 타 지역에서 오니까 그분들이 식사하시고 무겁게 뭐 이렇게 들고 가시긴 그렇잖아요. 직장인들도 점심 때 와서 밥만 먹고 가시는 거지 뭐 다른 물품을 이렇게 사시거나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지역 분들에게 이런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북적거리니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장을 보러 못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도 불평이 많으셔요. 전통 재래시장을 살리려면은 다양하게 상품도 이렇게 좀 개발을 해서 이런 저기래 아무 준비도 없이 사람만 끌어들이면 뭐하냐 이거죠. 불만이 많아요. 생활용품 팔죠. 매출 손님은 늘어가지고요. 매출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가게세가 막 올라버려요. 그리고 권리금이 붙고. 옛날에 30만 원, 20만 원 했던 게 가게세가 지금 막 100만 원. 압박감 듭니다. 건물 주로 가려면 가라. 네, 시장 상인들의 고민 들어봤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단순히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락 카페 성공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다방면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진소정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매주 수요일 2부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강 상담실은 경희항인 한의원 송미덕 원장과 함께합니다.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는 일도 도맡아 하고 있는 귀. 오늘은 이 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운동하고 삽시다 시간에는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건강이나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주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폭력 예방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무지개 연극단 소속의 23살 박모 일경을 유사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유사 성매매를 단속하다가 업소 전화 기록에서 박일경의 전화번호를 발견해 박일경이 지난 4월 외박을 나갔다가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창설된 인천경찰청 무지개 연극단은 매년 100개 안팎의 학교를 돌며 성폭력 예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입추인 오늘도 산발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4, 대전 35, 전주, 대구 36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고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절정을 이루겠다며 일사병과 열사병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도봉동에 있는 교회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컴퓨터와 집기류 등이 타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낮에 교회에 벼락이 떨어져 전기 계량기 등을 교체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동선동에 있는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영업이 끝난 뒤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TV와 에어컨 등이 불에 타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건강 상담실 시간에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귀질환, 특히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뭐든 물어보시면 경희한의원 송미덕 한의원 박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건강 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면 되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송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귀에 관한 질환을 생각하면 흔히 중이염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난청도 적지 않지요? 네, 말이나 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난청이라고 합니다. 네.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선천적으로 뇌의 형성 부전이나 머리를 다친 경우 약물 중독을 제외하고는 대개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이 있습니다. 난청의 주요 증상은 청력장애지만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고요. 하지만 그 돌발성 난청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합니다. 또한 이제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맨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그 이명증인데요. 먼저 난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죠. 네. 난청이라고 하면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걸 말하는데 치료가 가능합니까? 네, 난청 환자의 치료 방법은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난청의 정도 및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약물 치료는 난청의 원인이 급성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 등의 염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에 하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이런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구조적인 장애나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수술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청력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소리의 증폭을 크게 해주는 보청기의 사용을 하게 되고 양쪽 귀 모두 전혀 청력 기능이 없어서 보청기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소리를 바로 신경에 전달하는 인공 와우 수술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난청이 갑자기 나타나는 질병은 아니죠? 네, 대부분 서서히 나타나는데 이 중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 종양, 정신적 원인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돌발성 난청은 그 뇌의로 혈액순환 장애가 급격히 발생해서 청력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급격하게 일어나죠.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는 증상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이 찾아와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청력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이 한쪽 귀에 나타나는 게 이제 주 특징인데요. 주변이 조용한데도 귀 속이나 또는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그 갑작스러운 난청 자주 있습니까?
그 돌발성 난청은 어떤 연령층이 잘생긴다 이런 것은 없고요. 네. 일을 고되게 하거나 많이 힘들거나 피곤한 분들한테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에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돌발성 난청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에 진찰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보통은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다시 잘 들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60에서 70%의 청력을 찾는 그 치료 적기인 1, 2주를 넘기면 회복률이 30에서 40%로 떨어집니다. 네. 중요한 약물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제, 혈액순환 개선제, 항바이러스제 이런 걸 복용하는데 이후에도 청력 회복 정도와 이명의 후유증 유무를 고려해서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한방 치료에서는 그 일반 침하고 또 환기 약침을 해서 효과를 비교했더니 환기 약침의 청력 회복이 훨씬 좋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난청에 이어서 이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은 어떤 증상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명은 외부로부터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 속에서, 머릿속에서 소리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은 이명으로 인해서 괴로운데도 주변 사람들은 전혀 듣거나 느낄 수가 없고요. 네. 사람들은 윙, 쏴, 벌레 우는 소리, 찡하는 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합쳐진 소리라고 표현하는데 대개는 육체적인 스트레스, 과로나 수면 장애 같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가 그러면서 악화되고 또한 그 주위가 조용해질 때 심해지고 네.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기보다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명 그 자체는 병이라기보다는 귀와 관련된 많은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청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청각성 이명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청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이것이 중추신경계에서 이명으로 감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명 과연 치료가 가능합니까? 이명의 치료는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이명 네. 단계일 때 어떤 식으로든 귀에 대해서 검사하고 치료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이어서 청각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대부분 이비인후과에서는 이명 재훈련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예. 이명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잊고 지내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고질적인 이명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네. 한방에서 이루어진 침 연구 결과로 6개월간 한쪽 이명이면서 청력 손상이 없는 환자에게 5주간 일주에 2회 10회 침 치료를 해봤더니 유효하다라고 확인된 바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침 치료를 장기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난청하고 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귀의 그 만성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만성 삼출성 중이염이 있습니다. 급성의 경우는 대부분 그 소염하는 효과의 약을 쓰게 되기 때문에 만성이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괴로운 질환인데요. 예. 귀의 고막의 안을 중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이는 고막 안쪽부터 달팽이관, 반고리관이 있는 속귀 이전에 그 부위고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중에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면 고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네. 진물이나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만성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 급성과 다른 것은 귀의 통증과 발열, 고막에 침난 염증 같은 게 있어서 고막 안에 삼출액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 통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삼출성 중이염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급성 중이염이 통증과 심한 염증이 없어진 이후에 염증으로 만들어진 액체가 계속 고여 있어서 고막 안에 삼출액이 생기는 건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청력 감소, 소리가 멀게 느껴지거나 본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거나 하게 되고요. 전에 들리지 않았던 귀울림이 있거나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할 때 잡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네. 아주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높이거나 집이나 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지금 그 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자 8615번 들어온 게 있네요. 제가 만성 삼출성 중이염으로 의심됩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또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진단은 귀를 들여다보는 이경이나 귀 내시경을 통해서 고막 안에 삼출액이 차 있는 것 그리고 네. 물과 공기가 섞인 모습을 관찰하고서 진단하게 되고요. 예. 치료는 이게 삼출성 중이염은 청력이 감소할 수 있으니까 예. 삼출액이 사라질 때까지 고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약물을 투여해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요새는
약물을 투여하는 건 별로 안 하고요. 중위에 환기관 삽입 수술 같은 걸 시행합니다. 예. 방금 전에 이게 그 문자로 또 들어온 게 있는데 1258번 4살 된 아이인데 귓밥을 파려고 하면 자꾸 안 파려고 하는데 귀는 막혀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경우는 지금 삼출성 중이염 얘기하다가 저 경우는요. 손을 대지 않고 얼른 이비인후과에 가서 의사가 보는 하에서 그 그렇군요. 안에 있는 막혀 있는 거를 꺼내는 게 좋습니다. 가끔 보면 아주 큰 덩어리가 있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뺄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애들 같은 경우에 잘못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막에 더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병원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한 의원 송미덕 한의학 박사와 함께 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동네에서 댄스 교습소를 운영하는 30대 전직 댄서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연쇄살인을 의심하다가 모방범죄로 결론을 내린 형사 조용두는 주변 인물을 탐문하는데요. 살인사건 뉴스를 보고 경찰서를 찾은 시나리오 작가 남지우는 조용두와 달리 연쇄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조용두 몰래 수사를 시작한 남지훈 작가. 과연 이 조용두 형사와 남지훈 작가 둘 중 누가 진짜 범인을 잡게 될까요? 코믹 공포 서스펜스 수사국 그놈을 잡아라.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대한민국 운동 프로젝트 운동하고 삽시다. 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도권 투데이 2부 건강상담실에 이어서 운동하고 삽시다 함께합니다. 전문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 강습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샵 0945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재혁 트레이너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핫팬츠의 적, 그 셀룰라이트와 여름철 운동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자분들이 여름철이면 셀룰라이트 걱정 많이 하는데, 셀룰라이트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지방이 많은 부위에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으로 그 지방이 피부 조직을 이어주는 섬유성 띠에 축적이 되면서 나타나는 건데요. 네. 그 셀룰라이트는 그 모양이 오렌지 껍질처럼 생겼는데 허벅지나 팔, 배에 주로 이제 생겨서 노출의 계절인 여름에 더욱더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네. 자, 셀룰라이트는 왜 생기는 것일까 궁금해하셨을 텐데, 자, 이유를 알고 예방하시라고 셀룰라이트에 대한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살이 찌면은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건가요?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여성의 98% 이상이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자, 아주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종종 많은데, 자, 물론 체중 증가와 함께 셀룰라이트의 양이 증가할 수는 있는데, 뭐 슈퍼모델이라고 해도 셀룰라이트가 있을 수 있고요. 단 피부 두께가 두껍거나 뭐 아프리카 계통의 혈통은 셀룰라이트가 생기지 않는 편이라고 하네요. 자, 한국 사람은 안타깝지만 관리와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셀룰라이트는 지방 성분은 아니군요. 네, 그 지방은 아니라고요. 그 셀룰라이트는 조화되지 않은 섬유와 지방이 혼합된 것인데, 자, 피부 겉에 밑은 섬유질 조직인데 항상 지방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섬유질 조직에 갇힌 부푼 지방세포와 림프선이 돌출되어서 울퉁불퉁한 피부가 나온다는 거죠. 이 셀룰라이트 여성에게만 있는 겁니까?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 남성은 유전적이거나 성염색체 이상이 아니고서는 셀룰라이트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자, 남성은 십자 형태 혹은 X 패턴의 섬유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튀어나오지 않지만 여성은 섬유 조직이 수직 모양으로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서 셀룰라이트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살을 만약에 뺀다면 셀룰라이트도 없어집니까?
예, 답변 드리긴 좀 애매한데 장담드릴 수는 없어요. 그 네. 체중을 감량하면 지방이 줄어들어 지방이 덜 튀어나오게 보이지만 네. 피부가 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으로 피부가 처지면은 안 되니 꾸준히 운동으로 탄력을 가지면서 감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먹는 것도 셀룰라이트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산성을 이제 생산하는 음식인 콜라, 다이어트, 청량 음료 등 그 네. 설탕을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색채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을 시도해 보시면 좋고요. 예. 자, 물 섭취량을 높이고 알칼리성을 높이기 위해 물에 레몬을 넣거나 뭐 적절한 운동은 림프의 순환을 도와서 셀룰라이트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자, 네. 또 카페인을 섭취하면 셀룰라이트를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자, 카페인은 연결 조직에 있는 수분을 임시적으로 없애서 그 셀룰라이트가 덜 뚜렷하게 만들고 네. 그 커피 한 잔보다는 카페인이 포함된 셀룰라이트 뭐 크림을 바르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예. 자, 하나 더 수박이 셀룰라이트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은 피부의 울퉁불퉁함을 줄어들게 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고요. 예. 그 중에 수박은 90%가 이제 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뭐 46칼로리밖에 되지는 않지만 최고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셀룰라이트에서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운동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운동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운동법 소개가 아닌 그 뜨거운 여름철에 운동 시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예.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 뭐 무리하게 건강해지려다가 위험한 상황은 꼭 피하시길 바라고요. 예. 자, 먼저 첫 번째 그 적절한 운동량을 설정해 주시는 건데, 예. 자, 여름철에는 자신의 운동량을 잘못 판단하는 수가 있어요. 예. 자, 조금만 운동을 해도 체온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쉽게 예. 피로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자, 따라서 여름철 운동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실시하되 주 3회에서 5회 뭐 네. 적당한 휴식과 함께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이 좋고요. 자, 또한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고 무리한 근력 운동은 길게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시는 운동 습관이 좋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 시간대를 선택해 주시는 건데, 예. 자, 여름철 운동은 한낮보다 덥고 습한 환경이 덜한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가 가장 적절한데, 예. 특히 햇빛이 강한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화상이나 체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우려되므로 절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가급적이면 더위와 학업, 업무에 지쳐있는 몸 상태로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것보다 뭐 피로가 덜한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예. 자, 저녁 운동은 무리할 경우에는 수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사항도 쭉 들어봤는데 식단 노하우도 좀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식단 노하우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요새 눈만 돌리면 주변에 이제 커피 가게들이 주르륵인데, 네. 자, 그만큼 커피를 많이 드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 텐데, 네. 뭐 마끼아또 말고 뭐 아메리카노나 뭐 블랙 커피의 경우에는 네. 약 10% 정도의 에너지 소비율, 예. 즉 칼로리 소비율을 높여준다고 해요. 예. 자, 커피의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높여 힘든 일상을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요. 예. 또 체지방 생성 억제와 뭐 이뇨 작용까지 효과가 있어서 예. 운동 전에 먹어주면 이제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문자 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7675번 저는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집니다. 회식 자리가 많은데 술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이 와 있습니다. 네, 자, 소주 한 병은 밥 2공기보다 이제 열량이 더 높고 예. 그 소주 한 잔의 열량은 밥 3분의 1공기와 비슷하다고 해요. 예. 자, 따라서 소주 3잔만 마셔도 벌써 밥 1공기를 거뜬히 해치운 셈이죠. 그렇군요. 자, 비만 해소를 위해서 그 식사량을 줄이기보다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예. 자, 더욱이 술은 포만감을 느끼는 뇌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폭식을 초래하는데 꼭 제 친구 중에는 그 밥이면 술 네. 안주로 배를 가득 불리우고도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국수 한 그릇씩을 꼭 먹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 2578번으로 또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저는 요새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저녁을 많이 먹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적게 먹습니다. 그런데도 살이 많이 쪘어요.
저녁에 먹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네.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살이 찌신 거고요. 그냥 딱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밤에는 복부 비만을 초래하는 효소, 네. 이제 리포프로테인 리피제라는 게 이제 낮보다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뱃살이 더 많이 찐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아침을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운동하고 삽시다. 김재혁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해지세요. 예.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무성합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자기야, 나 수입차 사는데 연예인 DC 못 받아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잠시만요. 캐시백도 받고 가실게요. 롯데카드면 롯데카드로 수입차 사고 최대 1.6%까지 돌려받자. 신차 2천만 원 이상 결제 시 8월 31일까지. 이용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신동혜,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